하락장에 굉장히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 아파요. 여기 상처가 낫지 않겠습니다. 공감할 때 사실 사서 참자. 또 농구도 바르자. 공부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한정분자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 지금은 사도 되는 거겠죠? 네, 한정수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식으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저 이렇게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흐름을 읽어주시는 이코노미스트 홍 박사님께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질문을 먼저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잠깐 탈출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급락장에서도 절대로 팔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사 모아야 하는 주식들의 특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그런 주식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한 3가지만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수출주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의 수출주들을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수출주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달러에 대한 원화 교환 비율이 1,300원대에서 움직이면 지금 당장은 기업들이 이익이 안 날지 모르는데 이 환율 유지되면 대부분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 전부 수출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0원 이상 상승했는데 여기서 이익 못 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정부나 이런 중앙은행이 금리를 딱딱 올리는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부도의 공포 혹은 뭐 파산의 리스크 이런 건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참 고르기 어려울 때 제가 팁 하나만 드리자면 네.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 기업들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고 그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또 하나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 3번째는 제가 이제 지금 요새 많이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해자라는 게 이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깊은 또는 연못을 파는 게 해자인데, 그 해자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브랜드 가치, 또 나가서 딴 회사보다 훨씬 더 싼 값으로 팔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어떤 가격 경쟁력 이런 거라든가, 또 특허로 보호받고 있거나 뭔가 다른 기업들이 도저히 넘어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미래에 불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치고 나가요. 왜냐면 경쟁자가 다 힘들어지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눈에 많이 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 중에 하나만 돼도 저는 좋을 것 같지만 네. 2개, 3개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사모아야 되지 않을까. 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기업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네. 네, 대표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없는 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경제적 해자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3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제가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지금 하락장에 굉장히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파요. 여기 상처가 낫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도 그렇게 주식을 사 모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뭐 2008년에도 그랬고 또 2020년에도 그랬고 이 달러 팔아서 번 돈으로 주식 사서 버티다 보니까 결국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느낀 게 우리나라는 참 그 빠질 때는 험하게 빠지는 이게 뭐 밑에를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패닉에 빠지는 그런 나라라는 건 제가 인정. 킹정하는데 그러나 또 회복될 때는 세상 어떤 나라보다 세게 올라오는 특성이 있어서 이걸 팔고 시장을 잠깐 떠났다가 추세를 확인하고 산다 그러면 이미 정말 그 가격 레벨 자체가 건드리기 어려운 레벨로 가서 결국 또 고점 잡게 되는 일을 하도 많이 저는 경험도 하고 관찰도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정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셋 중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기업들이 마치 진짜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 망해버릴 것처럼 그렇게 간주되면서 빠지는 시기가 아니면 좋은 기업을 그렇게 싸게 살 수 없다 생각하고서 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수출 기업들 비중이 되게 높다 보니까 이 고환율들이 유지가 되면 이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97년 이후에 한 25년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 가치,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공장의 가치라든가 특허의 가치 같은 것들이 매년 한 8에서 9%씩 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위기 이후에 환율 득을 보면서 이익을 팍팍 내는 시기들이 그 해는 아니어도 그 뒤에는 한번 오더라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익 레벨 자체가 뚝뚝 뛰어오르면서 매년 이익 레벨이 팍팍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주가로 사서 한 1년 참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주당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해서 한 0.9배다. 네. 그러면 내년까지 주가 하나도 안 올라도 0.8배가 되고 네. 2년 뒤에는 0.7배 초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는 성장하는 나라인데 주가가 못 오르면 되게 싸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 전망 자체가 아주 옛날보다 훨씬 더 올라가라는 전망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 정도 되면 불황에서 회복되는 레벨 정도의 이익 개선 정도만 나와도 우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시기들이 오니까 1년 혹은 2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또 급락할 때 사서 참자. 또 연고도 바르자. 연구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앞서 말씀해주신 하락장에도 팔지 말아야 될 종목 그리고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도 사 모으시는 종목 이런 것들에 공통적으로 부합될 만한 종목이 아마도 삼성전자가 아닐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8만 전자 이렇게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지금은 사도 되는 거겠죠? 아들 계좌로 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기들 매매 자주 하면 이게 예. 좀 다르게 걱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 계좌는 1년에 한 번도 잘 매매하기 힘들거든요. 예. 중요를 해준 계좌, 특히 네. 미성년자 계좌는 네. 그런 계좌로 또 중요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 정리해주면서 삼성전자 좀 더 사줬어요. 네. 그만큼 현재 주가 5만 원대에서 6만 원 초반이면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네. 레벨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특기가 뭐냐면 불황에 투자 엄청 하기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인데다가 아직 뭐 그렇게 실적은 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됐던 그 반도체 호황 속에서 벌어둔 돈을 또 설비 투자에 이번에 또 미국 투자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결국 또 언젠가 몇 년 뒤에 경기가 좋아질 때 되면 지금 투자해놓은 게 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네. 이 추격자들을 또 따돌릴 수 있는 사실상 거의 독점에 가까운 그런 위치로 다시 발돋움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네. 네. 따라서 올해는 저는 솔직히 재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그렇게 파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제 수출 가격 동향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네. 뭐 물론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도 보니까 뭐 DDR6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큰 차이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이 불황에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고 설비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환율도 좋으니까 네. 올해 이익은 뭐 하반기로 갈수록 감익하고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1년 뒤에 네. 그 뒤에 이익은 좋아진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이런 부분 조사해 보시면 환율 급등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대부분 올라요. 그러니까 그 환율을 이용하는 기회를 잡게 되면 또는 펀더멘탈들의 이제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던 투자자들이 좀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환율이 안타깝게도 작년만 올해 초부터 올랐으니까 일단 올해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내년에서 그러니까 저는 내년 상반기 경과하고 하반기 정도 1년 정도 지나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보다 위에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정도는 좀 물리신 분들은 뭐 1년이 됐든 1년 이상이 됐든 쭉 꾸준히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들 계좌로 투자를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정말 제 주위에도 내 아들이 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매매 자주 하면 국세청에서 네. 이거 아빠 계좌지 너 차명이지 이러면서 전화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오는. 예, 그래서 그 매매 안 하는 게 최선이니까 네. 그러면 뭐 이거 한 1년에 한 번도 매매 안 할 생각이라고 네.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네. 뭐 SK하이닉스에 현대차에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최근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우리나라의 우량주 중에서도 특히 수출 관련주들을 주 깊게 푸는 게 네. 아빠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손 안 나가는 게 힘들어서. 그게 힘들군요. 다른 게 아니라 손맛을 누릴 수 없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게 재미잖아요. 네. 삶의 활력소도 되고 그 매매 재미에 너무 많이 빠지시면 네. 1년 참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가능해? 뭐 많이 물렸나 보지?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하시는데 저 있어요. 저 정보 전문가입니다. 예. 그럼 뭐 네. 또
1년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물리신 분들께서도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후를 생각하면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좀 앞으로 환율에 있어서도 또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삼성전자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박사님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이제 아들 계좌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요, 제가 굉장히 장기 투자의 전문가입니다. 오, 전문가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긴 게, 존버 전문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거의 2, 3년 정도 그 주식을 바라보기만 하면서도 팔지 않는 그런 좀 투자를 제가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세에 관심이 별로 없는 장기 투자자에게 추천을 해주실 종목 딱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1년이 아닙니다. 저는 5년, 10년을 꼽아. 미국 주식도 괜찮나요? 저는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